자, 일단 오늘 네네. 넥스트칩 관련해서 네.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넥스트칩 이제 영상인식 시스템 반도체. 영상인식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종목을 이렇게 테마성 있게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용 영상 인식 시스템 반도체 업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알겠지만은 삼성과 암에 대한 어떤 그 M&A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를 묶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역으로 반대로 회사부터 먼저 들어가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 좀 말씀드릴 건데. 그 과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전방, 후방 카메라에 들어가는 영상 인식 시스템 반도체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상 인식 시스템. 네네. 이게 NC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상가에 갔어요. 그래요? 상가고 넥스트칩도 이제 그 전날 상가에 갔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넥스트칩 갔다가 NCN이 상가에 간 거예요. 쭈루룩 다 가요. 네네. 용관성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갈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쏠림 현상.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NCN이 2012년도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자동차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국내 지식재산권이 69건. 69건 정도, 그러니까 69건 정도 원천 기술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월 달에 소위 말하는 오토모티브 사업 부분을 우리가 신하는 물적 분할, 투자자분들이 신하는 물적 분할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넥스트칩이라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NCN이 키우는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또 국내 유일이라는 또 단어가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유일이 뭐가 있어요? 국내 유일 뭐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를 만든 회사가 그때 당시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기반 차량용 영상 신호 처리와 영상 인식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을 이 회사가 최초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이 회사가 주력으로 만드는 게 두 가지예요. 그 소위 말하는 시스템 온칩 반도체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ISP라 그래가지고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요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소리라든지 영상이지 모든 것들을 센서로부터 이제 감지를 하잖아요. 감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 신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외부 거예요. 걸 받아서 네, 그렇죠. 내부에서 볼 수 있게. 그렇죠. 외부의 어떤 상황들을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이드 미러에 나오는 막 요새 그런. 그렇죠. 아, 그런 것들 될 수 있고 뭐 라이다에 감지가 되는 거, 레이더에 감지가 되는 거, 카메라에 감지되는 모든 것들. 진짜 많아요 네. 요즘에 그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깜깜한 방에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만 보더라도 외부 상을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CCTV 같은 느낌인 거죠. 이해 확 됐어. 그리고 아날로그 하이 데피니션 AHD. 근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 영상 신호가 이게 소위 말하는 화질이 구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진짜 예민해. 화질 그리면 안 봐요. 화질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그 OLED급으로 깨끗하게 고화질 화질로 화질은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또 영상 전송 기술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부각을 받는 이유가 최근에 와서 완전 자율주행용 스마트카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제가 볼 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어쨌든 고해상도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감지되는 정보들을 영상으로 바꿔주는데 영상을 바꿔주는데 이게 화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고화질에. 그래서 얘는 영상들을 고화질로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이란지 소프트웨어란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AI가 또 붙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이 판단하기 이전에 기계가 먼저 판단해서 요건 요런 겁니다. 요건 요런 겁니다.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게 수요가 엄청 네. 많은 기술인데 앞으로 많지. 더 많아질 수밖에 네네. 없는 기술인데 네, 그렇죠. 같이 일하는 뭐 고객사나 기업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참 이 우리나라 일진들을 다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그래요? 잡고 있어. 뭐 다 잡고 있네. 현대차전자 잡고 있고. 해외 애들도 잡고 있어. 그렇죠. 해외들 같은 경우도 중국 애들 BYD, 일본 같은 경우도 토요타 교세라.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잡으려면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일본 쪽 기업들 잡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넥스트칩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만약에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회사들이 차량용 반도체에 진출하게 네. 된다라고 했을 때 협력을 하거나 M&A가 나오게 되면 이 회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절대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와 암이라는 회사였던 M&A 가능성 때문에 이 회사가 부각이 되지만은 만약에 암이라는 회사와 이제 M&A를 해가지고 만약에 뭐 흡수를 하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하던 그렇게 했을 때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뒤에 가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아다스 소위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작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카메라들의 어떤 영상을 자세히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하드웨어 소프트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그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술 개발 사업이 과제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ETRI라는 회사에서 이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율주행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완전 자율주행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이제 바로 판단을 하는 거죠. 선조치후 보고.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말고 일단은 조치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해라. 선조치후 보고.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남자들 쏙쏙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선조치고 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은 보고할 때 깨집니다. 조치 잘못하면은. 네. 근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가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이제 스마트 기기에다가 엣지 컴퓨터를 심어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바로바로 판단하는 거죠. 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그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만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큰 회사네. 엄청. 갑자기 좋아 보인다. 그 회사 규모는 꽤 크지가 않은데 하늘이 어마어마한 거죠. 일 자체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기술도 거죠. 많고. 기술도 네.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자율주행, 사물인식, 음성인식과 같은 AI 연산 처리에 최적화된 AI 반도체 개발을 하는데 이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은 지금 그러면 테슬라랑 같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은 근데 나는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국내 그 고객사들 많다고 했는데 네네. 보쉬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의외로 자동차용 부품에 그 밑에 그거 뭐라고 하죠? 밑에 거 딱 자동차 핸들 밑에 거 딱 떼면은 여러 가지 칩들 꽂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보쉬 게 진짜 많거든요. 아, 네, 소형 반도체 칩들이. 내 차도 뜯어봐야겠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차를 또 이렇게 혼자 공부하고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품이 보쉬 정품이 진짜 많아. 아, 여기서 또 간직한 건 아니에요. 부품은 보시. 네, 그리고 가성비도 좋아. 보쉬가? 나는 이거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야, 그러면은 현대차, 삼성전자 가지고 있고 도요타, 교세라, 보시까지 갖고 다 있으면 있는 뭐 거예요. 일단은 뭐 이 회사에 인증은 된 거네요. 테슬라 빼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인증된 거네 그러면은. 오, 내가 준비했지만 지금 이거 나 우리 양념만 치는 거지. 네. 내가 준비했지만 잘했어. 칭찬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란지 사물인식, 음성인식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반도체를 만들고 그럼 그 하드웨어 반도체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 심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이 회사가 현재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26년까지 서로마인드, 네. 넥스트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국기술교육대학이 기술 개발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OBV라든지 그리고 UAM이라든지 자율주행을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 정부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성공만 하게 되면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캐파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건 한순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자율주행 부분인데 이 자율주행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테슬라 FSD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레벨이 2.5예요. 2.5예요. 네. 3으로 아직 안 넘어갔어요. 네. 3으로 안 넘어갔는데
중요한 건 이게 3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자율주행이 3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3단계가 있는데 이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지 판단 제어 중에서 판단이에요. 판단. 그치. 판단. 그러니까 멈춰.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반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인지하고 제어거든요. 네. 어떤 상황을 인지를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제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어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3단계, 4단계, 5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판단이라는 요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가 지금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2.5세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자율주행 3단계 인지 판단 제어가 있는데, 인지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가 됐던, 라이다가 됐던, 카메라 됐던, 주변 상황의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단계가 이제 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들이 인지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인지하는 게 인지 파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차가 서거나 회피하거나 이게 제어인 거거든요. 그치. 근데 중요한 건 판단이 이 인지가 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할 건가? 의사 결정.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인지하는 판단 속에서 앞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습이 안 돼 있으면은 인지 상황에서 판단이 저거는 그동안 못 봤던 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요소구나라고 하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인지를 하게 되고 거기서는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학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인지를 하게 되고 그거를 스스로 판단해서 제어가 들어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와 이 연결을 하는 동안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엣지 컴퓨터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고 내가 학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어가 들어가게 하는 게 판단인데 그게 돼야 이제 3단계, 4단계 갈 수 있다는 거죠.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게 그렇죠. 딱이 그건 것 같아. 차를 사람이 운전하는데 모든 판단은 사람이 하는데 그렇죠. 차가 하게 하려면 그렇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차량이 단순히 센서가 그동안 입력되어 있는 값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상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그게 이제 테슬라 쪽에서 그게 이제 모방 학습이라 그러고 강화 학습이라고 해요. 모방 학습은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어떤 그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비슷한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이거를 AI 자율주행 시스템에 심어 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만 얘가 판단을 하는 거죠. 경우의 수에만 딱 그렇죠. 정해져 맞아 있는. 떨어지면. 그렇죠. 근데 그런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닐 경우에는 얘가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냐면은 강화 학습. 그 예측 같은 거네. 네네. 강화학습이. 그러니까 모방 학습하고 강화 학습의 차이가 뭐냐면은 모방 학습은 주입식 교육. 야, 너 이거 단어 외워. 단어장 주고. 애플 암기, 주입식 교육인 거죠. 그런데 모닝. 강화 학습은 이제 말 그대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 그러니까 자동차 스스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강화 학습이 가능한 AI 반도체를 차에 심어야 된다는 거죠. 심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엣지 그렇죠. 아까 드라이브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야 그런 되고.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에서 D1 칩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고 있는 거고 그 강화 학습에 대해서 테슬라가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화 학습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건 거죠.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학습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도로를 달리는데 이 도로에 갑자기 이제 고라니 같은 거리 말이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고라니 튀어나오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만약에 학습이 안 됐지만 그게 위험 상황에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박아버려요. 그거에 대한 그게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해야 이제 판단하게 되면서 서야 되는 상황이구나. 제가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 모든 걸 다 심어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80억 마일이 넘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 운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모방 학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테슬라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강화 학습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인 오픈 AI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강화 학습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그리고 없는 데이터들을 AI가 스스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면서 이제 모방 학습에 강화 학습이 이제 장착이 되게 되면서 레벨 3, 4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테슬라가 만들게 되는 거죠. 자체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레벨 네네. 3, 레벨 4, 레벨 5를 갈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되는 지점을 얘네가 기술력을 가지고 네.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돼야 네. 뭐 PBV도 그렇고 UAM도 그렇고 저는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그쪽에서 어찌됐건 네. 돼요. 그것도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게 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쨌든 이 강화 학습이 됐든 모방 학습이 됐던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거를 서버에다가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진짜 0.1초라는 그 시간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이미 사고 나버리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가 계속해서 교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차량 내부에도 이 클라우드 서버 같은 중앙 컴퓨터 역할을 하고 있는 엣지 컴퓨팅이 설치가 할 건데 그럼 그 하드웨어적인 기술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한데 그 기술을 현재 넥스트 칩이 정부 과제로 참여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만들고 있고 네. 그래서 그걸 만들게 된다라면은 현대차가 그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탐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높다라는 나중에 거죠. 현대차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자율주행 3단계 뭐 테슬라 얘기를 한 게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 안 그래도 지금 레벨 2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테슬라가 2.5고 벤츠가 레벨 3라고는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벤츠에서? 올해 나온 차부터. 근데 그게 사실은 운전을 해본 사람들의 특징은 레벨 3 아니다. 2.5보다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해가 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기술력이 조금 그렇죠. 부족하고 스스로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인텔이 모빌아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빌 하는 것도 지금 강화 학습으로 방식으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지금 지구온 같은 경우 연말 페리스 리포트 모델에 레벨 3 장착을 한다 그러는데 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게 어렵지 얼만큼 않을까. 데이터를 얼마만큼 수집을 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엣지 컴퓨팅 기술이 얼마만큼 완성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됐다라면은 레벨 3라고 하더라도 조금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근데 없죠.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면 아직 안 됐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 봐야 완벽한 되지 기술력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야 좀 해봐라. 왜냐면 정부에서도 우리 25년, 26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그래서 시키겠다. 정부도 같이 하는 거죠. 그치. 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뭐 유행 같은 경우도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땅에서 가는 것도 위험한데 하늘에서 나는 게 그래 새랑 또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비행기가 새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 기술로 가가지고 갑자기 새가 이렇게 와서 부는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만약에 이 자율주행 기술이 인식을 못한다. 이 대형 사고거든요. 하늘에서 네. 드론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UAM이랑. 걔도 사고지만 걔가 떨어질 때 밑에 있는 사람들 무슨 사람 있어요. 다쳐, 차 다쳐, 건물 다쳐, 그 누가 물어줘? 저는 완성도가 그래서 저는 이게 전기차도 그렇고요, 유엠도 그렇고 지금 내연기관차의 완성도만큼 올라올 때까지 저는 안 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탈 좀 거예요. 더 완벽해져야 무서워요. 된다. 아직까지는 무서워서. 좀. 네.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레벨 2 타거든요. 네. 조금 갑자기 의심스러워지네. 제 차는 이제 레벨 -3. 자율이지. 네, 완전 혼자서. 자율의 심지어 크루즈도 없어서 4시간 운전해도 발목 거의 발목 아파? 터널 증후군. 양쪽 다 아파.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돼서 넥스트 칩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야. 그러면 ARM과 이제 ARM과 삼성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 좀 볼게요. 지금 그것도 궁금해요. 자동차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제 삼성전자랑 이게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약간 어렵더라고. 삼성 예전에 그 ARM과 그 넥스트 칩이라는 회사가 지금 기업 간의 캐파는 상당히 좀 안 맞는데 이게 전략적인 협약을 통해서 자동 발렛 주차 그리고 자율주행형 반도체를 개발을 했었어요. 발렛 주차는 지금 되거든요. 네. 해서 그 둘이 같이 개발했었는데 이걸 또 자동 발렛 주차가 ARM이랑 ARM이랑 삼성전자랑 ARM이랑 넥스트 칩이 넥스트 칩이랑 그래가지고 그게 아파치 5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기술인데 지금 그 아다스용 시스템 온 칩 아파치 6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 뭡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치 5 말씀드린 자동 발렛 주차 기능이 아파치거든요. 아파치 5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파치 6예요. 6.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MPU가 들어가는데 이게 하반기에 시제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시제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다스와 자동 발렛 주차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사람이 그냥 주차하는 것도 주차도 할 필요 없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차가 나오면 타가지고 목적지 가가지고 내리면 알아서 주차를 하고 이게 완성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도 측면에서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아파치 5가 별 의미가 없어. 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파치 5인 것 같은데 네네, 아파치 그것도 5 요. 있는데 해보잖아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 이걸 주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나 이제 지금 막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어. 이게 보니까 영상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그 데이터가 우선 찍 쌓여야 돼. 그다음에 그게 되면은 이제 지가 하는 건데 이걸 보고 있잖아. 내가 해 차라리 이 정도 내가 하는 게 더 빨리 같은데. 바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야 돼. 근데 아파치 6가 나오면 그게 빨리 된다. 네, 좀 더 완성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기계 자체에서 잠시만요. 나 진짜 뭐 하고 있으면은 차가 잠깐만 거리가 잠시만요. 아니 내가 손으로 미는 게 더 빠르다니까. 그 정도면 그리고 저도 이게 발렛 기능이 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안 쓰잖아요. 불안하니까. 안 쓰게 돼요. 아직 기기를 잘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근데 지금 이 아파치 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라지고 그렇지. 정확해지고 정확해질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국내 최초로 그 ARM과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신규 오토모티브 IP를 도입을 해서 아파치 6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기술을 ARM 쪽에서 준 설계 기술을 받아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ARM과 이런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ARM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딱 그러겠다. 맞네. 얘기하세요. 뭐 그러니까 ARM 거 IP를 가져다가 얘네들이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지. 이 구조인 거지. 그죠. 근데 지금 그 구조가 이제 IP를 만들고 또 만드는 것들을 이제 또 개발을 하는 것들을 이제 넥스칩이 하고 있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생산을 지금 현재 삼성 파운드리 14너 공정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 DSP 디자인 설계는 가온 칩스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들 때문에 최근에 ARM하고 삼성전자 이 M&A 이게 나오게 되면서 가온 칩스와 넥스 칩의 주가가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금요일 날도 또 달렸어. 가온 칩스. 네, 달렸어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 때문에 일단은 뭐 넥스 칩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만약에 진짜로 삼성전자가 이 ARM이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설계, 개발, 생산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개발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럼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이제 넥스트비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개발 파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정말 좋은 그림은 이제 피인수되는 건데 다 인수. ARM 인수.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링 텀도 굉장히 더 좋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좋아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얘기해 주세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수율 올라가게 수율 되면은 중요하거든요. 이제 퀄컴이라든지 애플을 제외한 뭐 구글이라든지 나머지 걸 그리고 다 뭐 벌 다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왜냐면 거죠.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하셨거든요. TSMC 어차피 밀리니까 맞죠.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판도가 바뀔 수 있네. 그렇죠. 판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2인자에서 이제 1인자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장착하게 되는 거죠. 야, 다음 달에 손정희 회장님 오시잖아요. 맞아요. ARM 대주주. 근데 그런 말이 있긴 있더라고. 사실 이 인수나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계약을 거의 하거나 확실시 됐을 때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약간 예외적으로 좀 일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항에서 그것도 이정부 회장이. 근데 요게 멘트 거다. 그 뭐였지? 에드벌룬 전략인가? 그래서 조금 일부러 그것도 먼저 있고요.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바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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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바쁘지. 면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조금 뒤처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처진 것들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바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디램을 해본 경험은 있지만 디램과 또 이제 비면은 너무나 틀리거든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삼성전자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속된 표현처럼 노가다식으로 디램 공정을 만들어왔던 만큼 그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TSMC는 세 발 네 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빨리 기술력을 강화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또 D램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좀 노출을 하는 것 같아요. 노출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노출하는 것도 아마 삼성전자는 도움이 될 거예요. M&A 전략적인 측면. 다행히 뭐 손정 회장도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주고 뭐 했는데 가격이 좀 중요하려나?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현금 자체는 많지. 되는 돈인데 한 번에 그 돈을 다 쓰기엔 조금 부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지금 한 진행을 했을 때 100조까지도 나오던데 이야기가. 주주들의 어떤 동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100조가량 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자금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말씀하신 걸 떨어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수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종합을 해보면 차세대 기술을 가지고 와야 그렇죠. TSMC가 못하는 데를 또 공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생산까지 하는 거하고요. 설계도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생산하는 건 진짜 다르지.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그 노가다 가게 되면은 공을 치고 난 다음에 하슬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건 뭐야?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시멘트 거푸집을 이렇게 시멘트를 붓고 난 다음에 굳잖아요. 굽고 난 다음에 이게 설계도를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야지.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이만큼 안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만큼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깨야 돼요. 그렇죠. 이 깨는 작업을 하슬이라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전문용어도. 웃기게도 지금 사람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만 하더라도 이걸 망치로 깼어요. 사람이 직접 다. 망치로 깼어요. 현장에서 언제 그렇게 또 그런 거. 제가 20대 제가 그 기사도 할 뻔했어요, 진짜. 진짜? 근데 제가 기사님. 결국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그분 그 현장 일하신 분들 정말 죄송한데 그 하스리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와 이건 사람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너무 고생이 많으셔. 이거 하스리를 하고 이거 망치로 벽돌 이거 시멘트 깬다 그랬잖아요. 이걸 하잖아요. 그럼 그 휴증이 한 3일 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엘보우 다 네. 오고. 3일 가.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가 세버렸는데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설계를 가지고 이 구조를 만들었으면은 요런 어떤 그 실수라든지 이런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다른 생각인데 이런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율이 좋아질 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더 좋아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설계도 사오는 거하고 설계도 직접 만들어서 이제 파운드를 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죠. 시험하면 되니까. 그렇지. 아 정확히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이케아 같은 것도 사와서 설계도 보면서 이제 조립 다 하거든요. 그죠. 그 100%한 번씩 실수 나와요. 다시 다 풀어야 돼. 다 마모. 제가 쇼파를 3번 조립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팔걸이가 어디 갔어? 그랬더니 딴 데 붙어 있더라고. 이렇게 막 밑에. 예. 근데 부품부터 제가 만들었으면은. 그래서 설계부터 만약에 제가 했으면. 이케아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조립까지 다 해주면 더 완성도가 높은 거죠. 땡기지. 그런 맞아요, 거죠. 맞아요. 딱 그런 기사님 개념이다. 보내주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느낌으로.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ARM을 인수를 했을 때 이점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점이 더 많은 거죠. 돈 쓴 만큼 벌어오겠네. 그래서 넥스트 집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만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트 칩이 지금 현재 2%까지 상승이네요. 개장했구나. 상승인데 네. 자, 이 9월 20일 날 이 상한가 있잖아요. 네. 자, 보세요. 아까 봤어요. 그동안 보면은 쭉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다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났잖아요. 이 흐름이 언제 어떤 종목에서 나왔었냐면은 이 방송에서 한번 소개했던 종목인데 대명에너지. 해명에너지. 대명에너지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자, 보세요. 비슷하죠. 갔다가 거래량 없이 갔다가 자, 거래량 보세요. 빡. 하락을 하다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다가 상한가 대한거래 터지면서 상한가 가고 그 이후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쭉 갔잖아요. 갔잖아요. 근데 넥스트 칩이 거의 지금 유사해요. 그렇네. 패턴이. 거래량 유사해요. 자체가. 자, 이게 9월 20일이고 그리고 대명에너지가 지금 상한가 나온 날이 7월 29일이잖아요. 두 달 전에 있었던 이 차트 패턴을 제가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때 샀으니까. 그때는 그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뭐야? 아 다음 뭐야?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뭐야? 커밍슨이야? 그러니까 다음 방송 예고입니다. 아이 뭐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아 쫄리가 이거 그거 하네. 무슨 거 알고 계시지? 이번 오늘 들어온 사람들 다음 주에 다 들어온다. 이제. 그러니까 맞아.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요 종목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종목이 결론이에요. 대명에너지를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조정 시 기간 조정을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요 종목은 분명히 접근해도 된다라는 종목. 야,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 알아? 아 좋다. 깔끔했어. 아, 자 상을 쳤어도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아. 근데 실제로 지금 개장이 됐고 네. 바로 또. 지금 코스닥 아무래도 진짜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넥스트칩 버티고 있네. 1.5% 있죠. 상승이 오히려. 네. 그리고 9월달 들어서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네. 아까 작가님 또 찾아봤더라고.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이 있는 호재가 있으면 쏠림 현상도 맞아요. 분명히 네, 있을 것 나와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그 쏠림에 저도 지금 약간 마음 쏠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우 나도 갔어. 네. 아 그리고 나는 지금 다음 주가 더 기대돼.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밀당 천재라고 지금. 와. 어. 야, 그 와중에 어. 우리 미녀 작가님이 속보로 네. 환율 환율도 떠오르네. 근데 저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네, 환율은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가 네, 아니니까. 환율 네. 우리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파월한테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전화 하고 싶다. 네. 네. 푸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받을래나? 이럴 때는 저희가 그냥 진짜 대응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이, 여러분. 그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네. 와, 2%까지 넘어가 버리는데. 와, 올라간다.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야, 이 말 올라타고 싶다. 지금 타고 싶어. 뒷덜미라도 잡고 싶다. 자, 넥스트 칩. 오늘 가네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그 대명현지 차트를 보면 지금 가면 안 돼요. 비슷하게 가려면 조정이 비슷하게 와야 가려면. 돼. 네. 기간 조정. 여기서 기한 좀 더 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날라. 더 얘기하면 안 돼. 그거 다음 주에. 이제 장 초반이니까. 근데 그래도 4.5%까지 올랐는데. 안 돼. 야, 아니, 이거 근데 우리 방송 보다가 이거 막 사고 있는 수도 있어. 그러실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안 돼요. 차트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차트 회선시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네. 차트 훼손시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뜨지? 방송을 너무 많이 봤나?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여기저기 막 카톡 날리고. 네. 자, 여러분 어쨌든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점. 프로도 네. 봐. 자, 이거 팀장님 빨리 우리 끝내야겠다. 끝내. 이제 방송을 빨리. 아, 자, 넥스트 칩. 네.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암 인수전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이 연결 고리를. 네. 이제 흐름이 딱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완전체로 돌아온 월요일. 자, 다음 주 월요일 당연히 완전체로 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 주 안 오면 죽으면 바로 끝이야. 끝이야. 이젠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차려야지. 네, 여러분 어. 정신 차렸습니까? 차려야지. 자, 우리 팀장님 오늘 마찬가지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거의 피곤한 상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어쩔 수가 또 없어요. 창작의 고통. 그의 네. 피곤함이 우리에겐 즐거움. 즐거움과 알참이다. 그렇지. 네. 오늘 주가 움직이는 거 봐. 아, 식사 대접 맛있게 할게요 저희가. 참고로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네. 충분합니다. 저희가 매크로 이야기 많이 하니까 한우 대신에 이제 코스트코로 갑니다. 내가 그냥 넥스트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걸로도 카드를 할부로 끊게 하는 거라가 보여줘야겠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팀장님과도 인사를 드리고 FC님과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넥스트칩이 6%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이제 자리를 찾아가고 이래야 돼요. 있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네, 이게 정상.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예전에 몇 년 전에 누가 분식점 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분식점에서 카드 할부 끊기 했어요. 어떻게? 뭐 한 30만 넣어? 그거 방송 끝나고 저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가까우시죠?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이제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면서 일교차도 크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내일 아침 8시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해피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셋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